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챌린지2 사업 담당자 김진래, 김동준 사회복지사입니다. 사업을 이용 중인 가족들에게 들은 챌린지2 사업을 참여하며 느낀 생각과 의미를 정리하여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이모션과 네이버 클로버 음성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2년간의 시간 동안 가족들의 사이에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챌린지2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떠밀려올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선택이었어요. 기대와 신뢰는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지원하는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감은 있었지만 처음 접하고 상담을 할 때 국장님부터 부서장님, 담당 선생님들까지 열정과 진심이 느껴져 안심할 수 있었어요. ABA 교육과 치료를 받아보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배웠지만 집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제가 아들의 모든 것을 전담하고 볼 수 없기에 빈틈이 계속 생겨왔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복지관에서의 꾸준함이 아들의 변화에 도움이 되었어요. 가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들이 집과 다른 장소를 차를 타고 오고 갈 때 긴장을 줄일 수 있어 좋았고 힘듦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도 현장학습으로 차량을 타고 나가는 외부 활동이 많이 있었지만 현장학습을 위한 이동이었고 아들의 도전적 행동은 이동 중 에피소드였어요. 지금은 활동과 함께 이동 중 어려움이 지원의 중심이었고 원인을 찾아가는 시간이기에 변화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집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복지관의 노력이 느껴졌어요. 과거부터 오랜 기간 당사자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운전자를 향한 짜증과 화풀이가 있었습니다. 운전 중인 만큼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정에서도 복지관에서도 이동에 대한 안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는지 많은 변수들을 찾아 하나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차가 막힐 땐 왜 화가 나는지, 안 막히는 상황에서는 왜 화가 나는지 등의 앞뒤 상황을 살피던 중 평상시 당사자의 활동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꼬고 있으면 와서 다리를 풀었고 턱에 손을 올리고 있으면 손을 내렸습니다. 이 모습에서 과거부터 당사자가 들었던 규칙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을까 문득 생각이 연결되었습니다. 평소 소리를 많이 내는 당사자는 엘리베이터에서도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자신은 잘 지켜지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시끄러우면 짜증을 냈고 차에서도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운전 이해 조작하는 내비게이션, 라디오 등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있는 규칙을 느슨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사회적 이야기를 활용하여 꾸준하게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꾸준히 들을 수 있도록 재생하여 노출하였고 인쇄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붙여두고 같이 읽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활동에 안정이 찾아가면서 규칙에 대해 다시 알려주면서 운전하면서도 이야기해도 괜찮아. 당사자도 핸드폰을 보거나 음악을 들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효과가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내비게이션을 켜도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당사자에게 길이 막히거나 돌발 상황이 생겨도 다음의 활동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안정감과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면 좋겠다 생각하였고 지원 전략을 세웠습니다. 당사자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체크북을 만들었습니다. 활동을 쪼개 활동마다 체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보았습니다. 사진과 같이 서점에 가는 활동을 크게 5개의 활동으로 또다시 활동을 4개씩 쪼개 활동을 하면 체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보상 스티커보다 체크하는 것에 더 좋아하며 지원자가 말을 하지 않아도 쓰여 있는 일정과 공공장소 규칙을 보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님, 또 도움이 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앵무 새 인형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따라 말하는 인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적용할 생각을 못했는데 복지관에서 시도해보고 효과를 알려주셔서 집에서도 사용을 잘하고 있어요. 친척들을 만나도 신기하다고 할 정도예요. 처음에는 많이 사용해서 매일 배터리를 갈아줄 만큼 사용하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주고 있는데 하루 중 많은 부분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수많은 카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규칙성을 만들어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당사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도를 가지고 신체 활동을 연결하기도 하고 50 플러스 보람 일자리 선생님들과 다양한 지도를 만들어 건네면 여가 활동으로 혼자 보며 즐기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흔했던 물건이었지만 2년여의 시간 동안 당사자가 좋아하는 것, 편안해하는 것, 잘하는 것들을 찾았고 당사자에게서 얻은 수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또 다른 단서를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당사자의 단점만 바라보면 아무런 지원도 할 수 없었지만 당사자의 강점과 당사자 중심의 긍정적인 정보들을 따라가 보니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며 항상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님과의 대화를 하며 또다시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키우면서 늘 아들의 정체를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었어요. 아들이 키우며 아들에게 좋다는 교육과 치료에 매몰이되어 바빴습니다. 교육이나 치료실에서 받는 어려운 질문이 늘 좋은 이야기 하듯 부모님이 자녀를 가장 잘 아시는 존재니까 부모님이 중요하고 아들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 어려웠어요. 내 아이를 잘 아니깐 해답도 내가 잘 알고 제시도 해야 하는데 문제도 해결도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걸까라는 생각까지 들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개인의 인격체로 인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특성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용자에 대한 것은 가족이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이 가장 많은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부분의 정보를 묻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했던 적도 있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때론 이곳에서 알아낸 새로운 당사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당사자에게도 가족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챌린지2 사업을 다른 가족에게 추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추천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현재의 서비스 중 개별 특성을 파악해서 개인과 주변의 어려움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서비스는 챌린지2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치료를 받아보고 경험해 본 입장에서 집에서 연계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낮 동안 서비스 중에 지원하면서 개별 지원 시간도 늘어나고 가정과 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 좋았습니다. 수요일은 복지관에 가지 않지만 선생님들의 노력을 보면서 수요일이 선생님들이 쉬는 날이 아닌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리플래시의 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챌린지2를 이용하면서 아이에게 편안하게 맞춰진다면 다른 곳에서 적응을 못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적응이 될까요? 개인이 안정될 수 있을 때 다른 곳에 가서도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 가능성을 안고 가는 것보다 챌린지 2를 이용하고 다음을 갔을 때 좋을 확률의 옵션이 하나 더 생긴다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행동에서 오는 어려움의 방법을 찾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배우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챌린지2 사업 참여의 의미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당사자에 대해 가족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은 서로에게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지관과 가정의 환경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의 정보를 알아가며 당사자는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당사자를 중심으로 가정과 복지관이 함께 할 때 유의미했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사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